안녕하십니까. 종로 시사에서 HSK 5급과 6급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저는 단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관심은 많지만 어렵다고 느끼시죠? 선생님이 오늘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단어를 늘리신다면 여러분 실력이 정말 많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어를 보통 여러분 덩어리째로 외우죠.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씩 혹 글자로 배워서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단어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한 글자로 시작을 해서 단어를 늘리고 주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궁금하시죠? 그죠? 쉽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집중하고 기다린 상태에서 단어가 나타나야지만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꽝 하고 바뀔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단어 공개하겠습니다. 요 단어입니다. 양이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글자 보였습니까? 이렇게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얘는 기체에 해당하죠. 자, 기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얘는 대충적인 뜻이고요. 안에 있는 글자를 읽으시면 대충의 발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양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양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산소란 뜻입니다. 자, 단독으로 사용되면 우리가 보통 원소기호로 쓰는 단순한 오가 될 건데요. 자, 확장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라고 해서 기체로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죠? O2라고 해서 공기 속, 대기 속에 존재하는 산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초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초는 원래 5급 단어인데 냄새가 고약해 이 느낌입니다. 그러면 초양이 뭐냐? 고약한 산소냐? 절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O2 나왔습니다. 뭐 나올 차례냐면 O3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오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알아두시면 얘가 이 단어가 등장한다라면 나올 주제는 뻔합니다. 환경 파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존을 뭐 지켜라, 뭐 오존이 막 대기층에 오존에 뭐 파괴가 되면서 구멍이 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양 하게 되면 토픽은 환경 보호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기체 산소, 그 다음에 오존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걸 잘 적용했다라면 오른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二氧化碳이라고 했습니다. 산소가 있고요. 자, 산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탄, 탄이 뭐냐면 탄소입니다. 거꾸로 읽었더니 CO2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도 환경보호에 관련된 주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존이랑 이산화탄소를 같은 라인 선상에 두었습니다. 센스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단어를 헛단어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산소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산소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합으로 쓰일 겁니다. 자, 그 조합을 쌤이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산소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특히 6급의 시험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양화, 알겠죠?抗氧화 이렇게 나오죠. 양이 산소잖아요. 양화는 뭐냐면 산화입니다. 산화. 산화가 뭐냐면 산소가 막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뀌는 느낌인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오른쪽 보시면抗氧화라고 있습니다. 이抗이라는 글자가 한자 발음이 항이죠. 그러면 앞에다 갖다 붙였더니 항산화가 됩니다. 산화도 뭔지 모르겠고 항산화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드립다 외우면 하루는 가지만 이틀 뒤엔 바로 까먹어 버리죠. 자, 그러면 산화와 항산화가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과학 파트에 나와요. 쇠덩이들이 나오죠. 쇠덩이들이 나온다면 잘 나온 게 뭐냐면 성슈라고 해서 쇠에다가 막 산소 갖다 붙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걔들이 막 다른 거랑 막 결합하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성슈라고 해서 이 발음은 시우인데요. 녹이에요. 녹. 그러면 성슈는 뭐다? 녹슬다. 산화된다는 것은 녹슨다는 거구나. 그럼 보시면抗氧화에 보시면 방슈라고 되어 있죠. 이 방자는 방지하다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 시우가 아까 뭐라고요? 녹슬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시우는 뭐다? 녹슬을 방지하다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파트에서 쇠덩이가 나온다.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녹이란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도 산화, 항산화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과학 파트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의료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 산화가 된다는 건 산소를 계속 뭔가 많이 먹었죠. 그죠? 자, 그럼 뭐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늙어간다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좀 슬퍼지죠. 그죠? 산화, 사람에게 산화란 衰老라고 해서 거꾸로 읽으면 노쇠하다가 되는데요.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노화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산화된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抗氧화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늙어지는 거하고 저항하는 거잖아요. 난 늙지 않을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다?延缓衰老,
이 고정조합 그대로 읽기 바랍니다. 연환衰老 하게 되면 노화를 늦추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의료 파트의 가장 핫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무병장수, 그 다음에 뭐다? 늙지 않는 젊음을 유지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쇳덩이의 녹슨보다는 보통 이제 이 노화라는 주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오는 자 성어를 두 가지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롱옌용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롱이 한자 발음이 용입니다. 외모죠. 용모 들어봤죠? 자, 이엔이라는 것도 한자 발음이 요즘에는 중국어에서는 색깔이라고 쓰이지만 옛날에는 안이라고 하면 얼굴이거든요. 한자를 읽으면 용안입니다. 얼굴이죠. 외모라고 하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아둔다라고 해서 이 상태, 대부분의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부분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이 쓰이겠죠. 그래서 롱옌용주 이런 성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정말 시험에 핫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러환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늙음을 되돌려서 돌아간다, 통은 어린아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회춘한다, 젊어진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춘다, 그 다음에 뭐다? 회춘한다.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자, 독해 사형역과 그 다음에 그 장문에서 자주 몇 번 등장했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뭐다? 그런 문제를 아주 쉽게 장문에서도 뭐다? 성어를 쏙싹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관련된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산소라는 게 노화까지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HSK가 주제가 확확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잖아요. 자,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오늘 배운 거 다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보러 오세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또다시 다음 단어를 뭘까요? 하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혹시 이 강의 말고 또 다른 강의가 보고 싶다라면 여기 상단부에 링크 눌러보시면 그전 강의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또 기회가 된다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